이 민주노조 건설 문제를 저희들 못지않게 어찌 보면 저희들보다 더 간절하게 바라고 연대를 약속한 정말 수많은 동지들 만났습니다. 자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9월 중순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공정선거를 감시하는 대책위원회가 꾸려질 겁니다. 정말 우리 발벗고 뛰고 있습니다. 반드시 만들어서 그 공동대책위를 통해서 이번에는 KT가 공정선거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회사의 약속을 받아내고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어 갈 겁니다. 자신있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노사팀에서 팀장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우리 노조의 동향을 파악하고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문건을 보면은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민영화 이후 한 3, 4년 지난 다음부터는 꼭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부의 불만이 폭발 직전까지 가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이게 도화선이 돼서 KT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조금만 잘못해서 민동회 회원이 한 명의 대의원이 되면 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이 폭발 직전에 이 불만들을 감당하기 어렵다. 분명히 그 얘기 나옵니다. 서순교가 해서 이번에 우리가 소송을 해가지고 벌금으로 그 내용도 나오고 문건만 나옵니다. 사실입니다. 내부에 그만큼 불만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티켓을 팔면서 우리 조합원들 만나고 얘기하면서 또 우리 임금 피크제에 처해 있는 동지들 만나면서 정말 작지만 그 열망과 기대를 저는 받습니다. 우리 동지들 그동안 너무 힘들게 조직을 해왔기 때문에 잘 안된다, 저래도 안된다 하는 생각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3월에 이상호 동지 중앙위원장 후보로 만들고 지금까지 물론 힘차게 줄기차게 뛰어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3개월 딱 남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한 사람, 단 한 사람, 두 사람만이라도 이 선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조합원들을 찾아내고 설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서야 됩니다.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동지들 그 힘을 내서 마지막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싸움은 항상 그랬지만 끈질기게 싸우는 사람들이 이깁니다. 아까 우리 정혜연 동지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2014년 5월 처음 여기 광화문에서 촛불 밝히고 40차, 사실 저 이번에 다니면서 40차 40회 여기 우리가 매월 촛불 밝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적지 않게 놀라고 그리고 저희들 투쟁을 지지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다음 두 번 더 하면은 저희 선거 맞습니다. 지치지 말고 끝까지 힘내서 이번에 우리 민주노조 반드시 우리가 만들고 우리 조합원들 나가서는 이 세상을 바꾸는 우리 민주노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봅시다. 감사합니다. 투쟁! 이 노조가 지금 이제 8월도 훌쩍 넘어서 이제 거의 이제 가을이 다 오고 추석이 다 오는 지금에서야 그 임단협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단협 단협 전담반을 8월 17일 구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8월달에 그 노조원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었죠. 설문조사 내용이 참 결과가 재밌었는데요. 그 마지막 날에 이제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파악해봤는데 한 2,5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었고, 뭐 가장 많이 이제 불만을 터뜨린 건 현재 임금 수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현재 임금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93%가 불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60% 정도 수준이 불만이다. 그리고 33%? 그 정도에서
그 정도 수준이 이제 아주 불만이다라고 해서 이제 조합원들이 얼마 전 뉴스 보도에서 나왔었지만은 통신 3사 중에서 LG에도 뒤진 연봉 수준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우현 선배가 지금 플래카드 작성했지만 황창규는 매년 200씩 연봉을 인상해가면서 작년에 24억을 받아갔고 올해도 이제 상반기에만 11억 8천억, 그러니까 12억 정도를 받아갔으니까 올해도 20억으로 훌쩍 넘길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창규가 이렇게 받아가는 연봉과 우리 KT 직원들, 평범한 직원들의 그런 비교 속에서 많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걸 분명하고요. 아까 박철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불만들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특히할 만한 것들은 제도 개선에 대한 그 요구사항 어떤 것들이 필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7대 개혁과제 있죠. 7대 개혁과제에서 우리가 고가연봉제 폐지 그리고 대폭적인 임금 인상 그리고 임금 피크제 재협상 시직 차별 차트 이런 것들을 내걸었었는데 이 항목들이 전부 다 조합원들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의 과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임금 피크제 개선이 한 30% 수준, 학자금이 한 30% 수준이고 임금 피크제 개선이 그 다음 순위로서 한 20% 수준, 그리고 시직 개선, 그리고 그 임금제도 개선, 그러니까 국가연봉제에 대한 불만인 거죠. 이런 것들이 한 20% 육박하는 그 조합원들이 개선 과제로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이 바로 조합원들의 열망과 과제이기도 하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이런 과제들은 현 노동조합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올해 이제 선거가 있는 해니까 올해는 설마 1%는 아니겠죠. 한 2%, 3% 수준에서 대충 회사랑 협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수준은 조합원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칠 것이고 더구나 이제 조합원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학자금 부활이라든지 임금 피크제 재협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 조합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조합원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들의 불만을 우리가 잘 조직해서 이 민주노조 노조 교체를 향한 열망으로 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돌파해야 될 것이 바로 회사의 불법적 선거 개입입니다. 우리가 지난 선거에서도 회사의 불법적 선거 개입 때문에 각 지방본부에서 후보 등록이 좌절하고 또 저희가 참관인도 없이 밀실에서 투개표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선거 조작이 벌어지고 있는지 당연히 다 뻔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러한 회사의 불법적 선거 개입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저희 내부에서 조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KT 내에 부당 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의 연대 같은 것도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연대를 건설하기 위한 움직임을 저희가 지금 시작을 해서 성과를 거둬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박철 위원장님께서 소개를 하셨고요. 저희가 가칭으로 해서 KT 적폐청산과 KT 통신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 대책위원회 이런 식의 가칭을 이제 제안해서 노동운동 진영과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제안을 하기 시작했고요. 민주노총에 제안을 해서 민주노총 중집에서 이것을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사업으로 이 국내의 구성을 받아안기로 했고 각 단위 선별노조로 그것을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등에서 결합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노총에서 나선다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회사의 불법적 선거 개입이 있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항의 농성을 한다든지 집회를 열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 행동을 벌일 때 우리뿐만 아니라 이 노동 진영에서도 함께 공동의 사업으로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저희 선거 과정에서 회사의 불법적 선거 개입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금 조계종 불교위원회에 있는 양한홍 선배를 포함해서 많은 선배님들이 제안을 하고 있어서 한국진보연대에서 동참을 결정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들을 저희가 1차적으로는 9월 1일에 있을 저희 KT 해고자 후원 및 민주노조 승리를 위한 후원주점에서 1차적으로 모아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날 여기 계신 동지분들도 다 모여서
조합원들을 많이 손에 손을 잡고 끌고 오시고, 뭐 조합원들 못 오시더라도 후원을 많이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날 이 단체들이 와서 같이 연대의 뜻을 밝히는 그런 행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런 연대의 기운을 모아서 이제 9월 중순 정도에 발대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이제 민주노총에서 결합하는 조직들에서 같이 모일 것이고, 또 그때까지 채널을 결정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좀 규모 있는 이런 발대식을 통해서 우리가 연말 선거를 위한 그런 움직임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노동진영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 박근혜 퇴진과 올해 이제 정권 교체를 이끌어낸 촛불 세력이 함께 모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촛불 세력이 KT 노조 민주화 그리고 KT 노조 민주화를 통한 통신 공공성 실현 그리고 KT의 적폐청산이라는 과제를 자신들의 이제 과제로 받아 안았다는 것들은 우리한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운을 우리가 받아 안고 열심히 싸워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그런 외부의 연대도 이 내부의 주체적인 힘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뭐 그 연대가 사실 실질적 힘을 발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내부의 주체적 힘이 그런 연대를 또 같이 받아 안을 때 그것이 힘이 2배로, 3배로 이렇게 대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부 조직화, 조합원들의 추천인으로서 그리고 선거운동원으로 그리고 뭐 참관인으로 이렇게 조직하는 사업들을 지금부터 열심히 계속 해나가서 이렇게 내부의 주체적 힘과 외부의 연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연말의 노조선거에서 반드시 민주노조 승리를 쟁취하는 날까지 이렇게 힘차게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지 여러분, 다음으로는요, 사실 동지 여러분이 KT라는 기업을 사회 밖에서 바라봤을 때, 그나마 얻는 것 중에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서 비춰지는 것이 여성 친화적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KT라는 기업 내에서 여성이 다른 기업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임금차별이라든가 업무차별이라든가 인사차별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장 내에서 아주 완벽한 남녀평등의 원칙들이 보장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동지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런 KT 기업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성 상급자가 여성 노동자를 성희롱을 했습니다. 더 웃기고 악랄한 건 뭔지 아십니까? KT가 그거를 증거를 조작하고 있지도 않은 사건으로 무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성희롱을 자행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명예훼손, 무고죄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런 성희롱이 발생하고 그런 성희롱을 감추려고 한 기업이 KT입니다. 여성 친화적인 기업이요? 우리 성희롱을 당한 우리 여성 노동자가 CFT라는 2014년도에 8,304명을 쫓아낼 때 만들었던 퇴출기구에 있는 여직원입니다. 퇴출기구에 있는 우리 동지들은, 우리 노동자들은 KT 직원 아닙니까? CFT에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는 KT 여성 노동자 아닙니까? 여성 친화적인 기업 KT에서 CFT인 여성 노동자는 성희롱해도 됩니까? 그리고 그 성희롱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명예훼손으로 무고죄로 보는 기업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